자, 보십시오. 114페이지. 내용이 조금 많은데 설명 잘 들으면은 이것도 할만하구나 이거야. 그러니까 할만하구나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선생님이 거듭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이해하면 또 못할 것도 아니구나. 문학보다 쉬운 게 또 독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빨리 보죠. 첫 번째.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경제 주체들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야? 가계, 기업, 정부. 이게 경제 주체 3요소예요. 가계는 기업에게 노동력을 주고요. 기업은 가계에게 임금을 주죠. 가계는 정부에게 세금을 주고요. 정부는 가계에게 행정, 복지, 보건, 서비스 등을 제공하죠. 기업은 정부에게 세금을 내고요. 정부는 기업에게 그 기업이, 한국 기업이 정상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고 외국과의 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주기 위해 노력해주는 서비스를 주죠. 대표적인 게 쿠팡 사태 아니야. 한국 기업인 것처럼 하다가 외국 기업으로 인해서 우리 노동자가 저거 됐을 때 너는 한국 기업이 아니야. 100% 미국 회사잖아.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이 다 경제 주체 3요소들이 하는 행위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 거래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고 가정한다. 가계는 가계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다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그러면 모든 정보를 다 똑같이 공유해. 정보의 크기를 100으로 본다면 그 100과 100이라는 정보를 가계도, 정부도, 기업도 똑같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원하는 정보를 공짜로 얻을 수 있어야 하겠죠. 근데 이거는 너무 이상적이야.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보 취득의 비용이 소요되는 거죠. 내가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국어학습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거고 저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정보를 얻죠. 정보는 곧 돈이거든요. 경제 주체들은 불완전한 정보를 지닐 수밖에 없다. 완전 정보 상태 성립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각 경제 주체마다 비용 제약이 상이가 뭐야? 예상 문제. 서로 다르다. 서로상 다를 이. 너무 비용에 대한 제약이 상이하기 때문에 취득하는 정보의 양과 질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라는 게 있단 말이죠. 너무 허접한 정보들도 있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내 경제 삶에 되게 중요한 정보들 같은 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주식 정보, 요즘 주가가 좋은데 주식 정보와 관련해서 이것을 조작을 한다거나 그러면 패가망신해요. 내가 만약에 지나가다가 기분이 나빠서 태우를 두들겨 팼단 말이죠. 그래서 태우가 전체 6주가 났어. 근데 태우가 합의를 안 해줘. 그럼 나는 징역을 살아야 되겠죠. 이럴 때 대략 사람을 죽기 직전까지 팼는데 죽지는 않고 죽기 직전에 팼거든요. 그러면 징역 살면 대략 2년 미만이에요. 태우는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 아프고 괴롭고 정상적인 사회활동 못하는데 그런데 있잖아. 방구석에 앉아서 주가 조작을 하잖아요. 일단 기본 10년이에요. 왜? 그만큼 정보의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그리고 그 정보를 가급적이면 모두 골고루 나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특정인이 해서 그거를 자기 이익으로만 취득한다. 이거는 공정거래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되게 셉니다. 옛날에 선생님이 좀 이제는 잊을 수는 없죠. 옛날에 선생님이 그 재판한 얘기 살짝 해줬던 거 있었잖아요. 근데 재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상대자가 교도소에 갔단 말이야. 그래서 뭘 했길래 그냥 저거 한 거예요. 금융사기를 한 겁니다. 그럼 몇 년? 한 1, 2년 사나? 아니요. 5년 몇 개월을 살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그 사람도 출소했죠. 정보를 가지고 돈 가지고 장난치면은 벌이 세요. 벌이 되게 세다고요. 형벌. 그 징역 값이. 어찌됐든 우리는 정보가 완전하진 않다. 이걸 바로 정보 비대칭 상황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 여기 있었구나. 자, 어렵지 않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이제 농특 대상자잖아. 거기에 있는 정보, 농특과 관련한 입시 정보를 학교 선생님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거 아니면 학교 선생님보다 난 내가 더 잘 알 수 있다고 난 자부해요. 학교 선생님들보다 내가 더 입시 정보가 단순한 게 아니라 그냥 말도 안 되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선생님이 농특 전형과 관련한 정보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 담임 선생님, 입시 관련 진학 상담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정보와 내가 갖고 있는 농특과 관련한 정보는 비대칭인 거예요. 그 반대는 내가 더 많다라고 자부해요. 그럼 그것 또한 비대칭입니다. 완벽하게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는 없다. 어렵지 않지. 그래도 넘어갈게요. 자, 이거 좀 긴데 이것도 선생님 설명 들으면 돼요. 자, 글 내용도 내용이지만 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글의 방식이라든가 이해하는 그 툴을 좀 스스로 다져가면서 읽어보시길 바래. 대표적인, 방금 앞서서 정보 비대칭 상황을 얘기했잖아요. 대칭적이지 못하고요.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황은 거래의 한쪽이 상대방의 상대방이나 또는 상품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 보험이 대표적입니다. 이거 지금 낯선 거 아니야. 이거 흔하디 흔한 지문이에요. 이건 또 이거야? 또 정보 비대칭이야? 정보 비대칭이니까 보험 나오겠네. 또 보험이야? 이런 류의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그냥 디폴트로 이거 그냥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가입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험에 다 가입돼 있어요. 부모님들께서 다 이렇게 해주셨단 말이야. 저도 뭐 가입돼 있겠죠. 근데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에게 보험회사가 가입을 할 거야. 가입하면 보험비를 지불하겠죠. 지불하다가 어떤 유사시의 보험 금액을 제공하겠죠. 즉 고객의 위험 수준. 저 새끼 이거 사고 날 것 같은데 이런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서류만 아는 거죠. 들어와, 얼른 들어와. 어서 와. 괜찮아. 키서진은? 키서진이요? 키서진 그 뭐냐 책 들고 오는 거. 에이 새끼. 이놈아 114페이지. 그 키서진 좀 잘 챙겨라. 요즘 이 새끼 아주. 봐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즉 고객의 위험 수준을 알기 어렵다. 선생님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기도 어렵고요. 내가 만약에 느낌적인 느낌으로 암에 걸릴 것 같아. 암에 걸릴 것 같아. 이런 느낌. 근데 암이 아니야. 그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 몸속에 있는 거를. 그치? 그래도 난 암에 걸릴 것 같아. 왜냐하면 담배도 많이 피우고 되게 불규칙적으로 생활했으며 탄 고기를 많이 먹었어. 그리고 술도 많이 먹었지. 어쨌든 건강에 해로운 짓거리를 다 했으니까 난 암에 걸릴 거야. 내가 암에 걸리면 내 가족들의 생계는 어떻게 하지? 암보험 들어야지. 이 내 생각을 보험에서 어떻게 하냐고요. 그치?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고 발생 위험 수준에 대한 정보는 내가 더, 가입자가 좀 더 많이 알지 않을까? 나조차도 다 모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가 부족한 쪽은 역선택 문제에 직면한다. 역선택 문제. 요게 중요하죠. 그러면 역선택이라는 개념 또는 정의를 알려야 되겠죠. 역선택이란 정보 비대칭 때문에 정보가 부족한 경제 주체, 여기서는 보험회사겠죠. 정보를 많이 가진 경제 주체 중, 가입자 중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와 거래하게 되는 현상이야. 보험회사가 고객의 위험 수준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서 평균적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해. 모르니까 다 받을 수 없어. 그래서 평균적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해. 그러면 위험 수준이 낮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나는 뭐 그렇게, 나 엄청 건강한데, 나는 100살까지 살 것 같은데 이런 암보험을 내가 왜 들지?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은요, 개이득 이 정도만 내면 된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케이블 TV라든가 방송에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런 거 하잖아. 그럼 19,900원. 얼마요? 19,900원. 띠리용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 반복돼. 아이고 내가 허리가, 아이고 내가 뭐, 걱정 마세요. 19,000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얼마라고요? 19,000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보고 저렇게까지? 난 저거 비싸. 이런 사람들은 관리를 잘했던 사람이고요. 뭐야, 정말 내 몸을 해칠 짓을 다 많이 했는데 저 정도면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개이득이겠죠. 그러면 그 결과 보험회사는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만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 직면하게 됐죠. 이게 뭔지 알죠? 그러니까 개이득이네 하고 하자가 있을,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새끼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게 바로 역선택의 결과란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많이 줘. 그럼 결국에는 평균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는 다시 위험 수준이 낮은 고객들이 이탈을 계속 가속화하는 악순환이야. 되게 유명한 겁니다, 이거. 이 내용. 보험회사의 역선택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해됐죠? 뭐 중간에 문제 해결 딱히 안 해도 되지? 이해됐죠? 설명을 잘하니까 이해가 좀 되게. 왜 웃었지? 내 말 들었어? 나는 요즘에 혼잣말을 하는데 혼잣말이 들리나 본데. 세 번째 단락입니다. 시장 참가자들,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거나 물건을 사기 위해 시장에 가는, 어쨌든 그 시장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죠. 역선택 방지 중 대표적 전략이 바로 신호 발송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호 발송이 뭐야? 신호 발송이란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이 자신 또는 상품의 숨겨진 특성을 알리는 거야. 자, 내가 정보를 많이 가졌어.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의 정보가 많아. 이런 거 있어라고 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노동시장에서 학위, 대학교 나왔냐? 고졸이냐? 대학원 나왔냐? 대학원 나왔으면 석사냐? 박사냐? 또는 자격증, 무슨 자격증? 무슨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격증, 아니 무슨 뭐 트레일러 운전면허 자격증, 아니 무슨 뭐 굴착기 운전면허 자격증,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시험 성적, 토익, 토플, 탭스 성적, 이런 교육 수준은 개인이 얼마만큼 생산해낼 수 있느냐라는 신호로 기능할 수 있다. 어떤 기업에서 땅을 파야지, 땅을 파는 사람, 그러니까 땅을 파는 일인 회사가 있다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굴삭기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지 삽질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진 않지. 그렇죠? 그러면 신호에 의해서 나는 삽질 잘하는 사람 필요 없어. 그래서 취업하고 그러면 너 헐값에 할 테니까 굴삭기가 이거 하나 남은 거나 그냥 좀 삽질해서 정리해. 우리에게 진짜 메인은 굴삭기 면허가 있는, 포크레인 면허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용주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구직자를 생산성이 높은 사람으로, 그렇지 않은 구직자를 생산성이 낮은 사람으로 판단한다면 생산성이 높은 구직자는 높은 교육 수준이라는 신호로 자신의 생산성을 알리는 거야. 저요, 이 프로그래밍이요, 남들은 대학 4년 동안 배웠다고 하잖아요. 저는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2년을 통해서 저는 이 분야만 전문적으로 8년 이상을 팠어요. 이제 막 학위를 받았네요. 저 되게 젊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박사 학위를 받을 정도로 되게 훌륭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생산성이 높은, 귀사에 대해서는 되게 생산성이 높은 인력이 되는 거죠. 이런 거죠. 이처럼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이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비용을 들여 신호를 보내고, 정보가 부족한 쪽은 이 신호를 관찰해서 저 사람은 뭘 잘해, 저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어 없어를 추론해서 거래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선택을 변경할 유인이 없는 상태가 성립된다. 이게 바로 뭐냐? 신호 발송이 균형된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호를 줬어. 신호를 받아들였어. 그래, 당신 우리 회사랑 계약합시다. 연봉은 어떻게 얼마로 하죠? 이렇게 되면 짠, 신호 발송 균형이 되는 거야. 이때 신호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숨겨진 특성이 우수하면 우수할수록 신호 발송 비용이 낮아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문제도 풀 건데, 신호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숨겨진 특성이 우수할수록, 남들 이런 것도 해? 이런 거, 이런 것도, 이런 능력도 있어? 우수할수록, 그리고 신호를 발송하는 비용,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리는 데 있어서 굳이 많은 비용이 들 필요가 없이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될까 봐 또 가령 예를 들어 봅니다. 생산성이 높은 구직자일수록 학위 자격증 등 일정한 교육 수준을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교육 비용이 낮아야 그러한 교육 수준이 구직자의 생산성을 구분하는 유효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상품 시장에서 기업들이 보증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품질이 우리 건 너무 좋아. 그래서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보증 기간이 길어. 그래서 회사의 경쟁력은요.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도 우리 회사는 신차 출고 이후 몇 년 무상 AS 이게 아예 TV 광고로 나와요. 그래서 뭐 차를 몰라? 우리가 차를 모르냐고 요즘 사람들이. 차 알죠? 근데 차 광고 봐봐. 그럼 구석탱이에 AS 무상 10년 뭐 이런 거. 5년 아니면 5만 킬로까지는 무상 AS 이런 거. 우리는 그러니까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그 차가 뭐 멋진 언덕길을 막 오프로드를 별 관심 없어요. 내가 오프로드를 탈 일이 뭐가 있냐고. 그런 정보를 보는 겁니다. 제품에 자신 있어? 자신 있으면 무상 AS 기간 늘려. 이런 거죠. 자, 소비자들에게 상품 품질에 대한 신호로 작용한다는 거죠. 품질이 낮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긴 보증 기간을 제공하잖아. 그러면 보증 비용이 발생하잖아. 아, 우리 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10년 보증했는데 뭐 1년에 한 번씩 망가져. 그럼 법적으로 그걸 다 고쳐줘야 되겠죠. 회사 망하는 거죠. 이러한 신호를 생산하는 기업은 이러한 신호를 모방하기는 어렵다. 긴 보증 기간을 제공한다는 것은 자사 제품의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시그널, 신호고요.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죠.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없고 그런 차 타본 적도 없으나 그리고 뭐 탈 생각도 앞으로도 없으나 일단은 내 주변 사람들 보면 자동차 회사 중에 이제 볼보라는 자동차는요. 보증 기간이 꽤 길어요. 길어. 그리고 보증 기간에 AS 받을 일도 거의 없어요. 긴데도 없어. 그만큼 차가 좋다라는 거죠. 좋다. 그러잖아? 볼보 사야지 그러면 가격에 대한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아요. 금융 캐피탈 서비스가 좀 힘들고 그래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쉽네. 한편요. 정보가 부족한 쪽은 어때요? 선별을 통해 상대방의 숨겨진 특성을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한 선별이 뭐야? 선별이란 정보가 부족한 쪽이 정보가 많은 상대방에게 선택지를 제공해. 그래서 상대방이 숨겨진 특성을 스스로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거야. 다시 한번 봐봐. 정보가 부족한 쪽이 정보가 많은 상대방에게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거야. 막 제공해. 그럼 막 체크하거나 동그라미 치게 해. 그래서 그걸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거야. 보험회사가 다양한 보험 상품을 설계하여 고객이 자신의 위험 수준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게 하는 게 그 예야. 예를 들어 건강한 사람들은 보험료가 낮아. 보장되는 보험금도 낮은 상품을 선택해. 건강하지 않은 사람 보험료가 높은 대신 보험금도 높은 상품을 선택하도록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아직 미성년이어서 보험 가입을 직접 안 해봤죠? 직접 해본 적 있니? 그럴 일 없지 않니? 그러면 보험 가입하면 설문을 엄청 많이 해요. 담배를 하루에 얼만큼 피우십니까? 담배를 피운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일주일에 술 섭취 양이 얼마나 됩니까? 술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그 무엇을 얼만큼 마십니까? 그걸 마시는데 얼마만큼 만에 마십니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몇 시에 주무십니까?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그리고 뭐 교통과 관련한 게 있다. 그럼 뭐가 있는지 아니? 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은 뭡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뭐 이런 거. 얘들아, 자동차 보험 너희들 들을 일이 없겠구나. 자동차 보험 들면은 이런 것도 있다. 티맵이라는 거 알죠? 티맵. 그거 알아? 티맵으로 보험료 깎는 거? 내가 티맵을 써요. 쓴다고 쳐봐. 난 네이버를 쓰긴 하지만 티맵이라는 회사가 모든 보험사랑 연결돼 있어요. 내가 티맵을 하면 내 계정으로 티맵을 썼잖아. 그럼 한 달에 6개월에 1년에 토탈 티맵을 사용한 시간이 기록될 거 아니야. 그 기록된 거를 확인을 해요. 진짜 티맵을 많이 썼군. 티맵을 많이 썼다라는 것은 운전 수칙을
지키고자 한 거네. 그러면 이 사람은 운전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면은 보험료를 좀 깎아줘도 돼. 그래요. 그래서 저도 매년 티맵으로 인해서 몇만 원씩 할인받아요. 그러니까 티맵을 보진 않는데 티맵을 켜요. 그래야지 얘가 계속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되게 신기한 거 많아.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대학생 돼서 이런 거 사회 돌아가는 거 좀 배워봐. 나도 요즘 되게 재밌는데 무슨 보험을 드는데 이런 것도 있다. 내가 운동선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는 보험료가 되게 비싸요. 몸 다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운동을 얼마나 하셨나요? 얘들아, 운동도 있잖아. 야구선수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다리 수술은 얼마, 어깨 수술은 얼마인데 운동선수인데 주요 보직이 투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장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리고 실사라는 것도 해요. 실사. 실제로 그 사람이 과연 맞는가를 실제 이게 양복 입고 검은 가방 들고 네 하고 와요. 그래서 다 대면에서 설문조사해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서로 정보를 이렇게 숨겨놨던 정보를 드러내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설문지 같은 게 있는 거야. 보험회사가 다양한 보험 상품을 설계해서 고객이 자신의 위험 수준에 맞는 상품을 선택한다. 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마지막 단락까지 볼게요. 신호 발송이라든가 아까 얘기했죠. 선별 말고 또 여지껏 역선택을 극복하는 방법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 평판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복적인 거래 상황에서 품질이 좋은 상품의 공급자는 좋은 평판을 구축함으로써 나는 이 정도의 꾸준함이 있다를 알릴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우리 많이 하는 거죠. 리뷰 시스템, 평점 제도, 얘는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어제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 그 강남의 양재동에서 이게 옛날 학생이 둘이 찾아왔는데 한 명이 이제 청첩장 들고 이제 다다음 주에 결혼해요라고 하고 같이 친한 걔는 이제 삼수한 아이인데 그 친구는 되게 삼수한 그 친구는 뭐라 그럴까 목포에서 와서 같은 학원에서 재수 삼수를 한 거예요. 근데 어제 아무래도 다 30살이 넘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뭐 술을 이렇게 가볍게 한잔하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야. 전 사람 됐다고. 야, 근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 전 선생님들 덕분에 사람 됐다고. 그래서 그럼 너는 네 발로 기어다니니? 이렇게 했는데 저 원래 깜짝 놀랐대. 이게 학원에 와서 처음 재수하는데 루트사가 왜 이가 되는지 애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넌 고3 때 그럼 수학이 몇 등급이었어? 했더니 그냥 9등급이었었어요. 그런 거야. 근데 2년 열심히 해서 숙명여대를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8과 9였어요. 8과 9. 근데 삼수해서 정시로 숙명여대 들어와서 어제 이만한 종이백에다가 뭘 가득 했더라고. 그리고 명함도 주고. 그 다다음 주에 결혼하는 친구는 메가스터디 본사에 취업했더라고. 그리고 이제 결혼한다고 하고. 또 한 친구는 이거 사모님 드리세요 하고 이렇게 흰 가방 주는데 뭐야 그랬더니 명함도 같이 주더라고. 셀트리온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코스메틱 회사. 저 거기 지난달에 대리로 승진했어요. 그렇게 된 거야. 야, 그래 너는 대학 간 것도 기적인데 이쪽 계열에서는 대기업인데 또 어떻게 들어왔니? 그랬더니 어떻게 들어왔대. 그래서 내 말은 너희들한테 안 하겠는데 연봉이 어떻게 되니? 물어봐요. 우린 다 어른이잖아. 결혼을 해야 되잖아. 그랬더니 결혼은 뭐 일단 남자친구는 있는데 결혼은 내년 정도에 생각해 보고요. 그러니까 같이 온 친구 얘는 다다음 주에 얘 사는 거 보고 저도 결정하려고 그래요. 여유까지. 그래, 연봉이 얼마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 선생님은 저보다 더 많이 버시잖아요.
야, 그럼 너보다 많이 벌어야지. 어? 당연하지. 근데 야, 이제 5년 차, 4년 차에서 5년 차 들어가는데 연봉을 그렇게나 받는 거야? 근데 뭐 자기 뭐 또 회사 내에서 인사 고과 평점 1등해서 남들보다 좀 1년 빨리 대리를 달았다고 하더라고. 그럼 너한테 다 무슨 대리님이 그래? 그랬더니 네. 뭐 대학 동기가 있는데 대학 동기가 먼저 입사를 했대요. 그게 아마 과가 화장품공학과인가 봐 그럴 거야. 그러니까 과 자체가. 그러니까 잘 뽑죠. 너 회사 생활의 만족도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야, 회사가 튼튼하니? 선생님 우리 회사 모르세요? 그런가? 몰라 있냐? 어떻게 알아? 내가 화장품을 쓰지도 않는데 이런 거예요. 근데 걔가 이런 거를 얘기했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한 게 리뷰 시스템 평점 어제 고기를 먹는데도 막 리뷰해서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돼지고기 뚝배기 되게 맛있는 게 나오더라. 12,000원짜리인데 그게 리뷰 이벤트로 받더라고. 이걸 뭐하러 먹어? 나갈 건데 그랬더니 이거 안 먹으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뭐 한 거야? 그랬더니 이거 공짜예요. 리뷰 이거 하시는 거 선생님들 이런 거 하세요. 그래서 아니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럼 딱 먹을 만큼만 먹으면 되지. 굳이 다 먹지도 못할 걸 굳이. 이거 해야 된다고. 이게 그 가게에서 큰 가게였고요. 가게에서는 이게 이만큼 나가는 거지만 회사는 이거 나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좋은 리뷰를 통해서 회사의 이미지가 제고된다는 것은 되게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효과적인 메커니즘. 걔가 정확히 이렇게 얘기는 안 했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커니즘의 발전은 시장의 효율성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보가 비대칭이 되면 역선택 현상이 일어나는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소개했죠. 신호 발송, 선별, 그 다음에 평판 구축 세 가지.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까꿍 1번. 윗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끊고요.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죠. 이미 했었어. 2번. 방금 했던 거예요. 품질 보증 제도는 끊고요. 소비자가 상품의 품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호 발송이다. 맞아 안 맞아? 맞죠? 오, 진짜 자신 있어? 자신 있나 보네. 10년 무상 보증 AS라고 이런 거 할 수 있죠. 3번. 보험회사가 평균적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면 끊고요. 사고 발생이 낮은 고객에게는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불리함이 작용되겠죠. 맞죠? 4번.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소비자가 평균적 품질을 기준으로 가격을 지불하려 하면 끊고요. 평균적 품질이라는 거 얘기했었어 아까. 그러면 가격에 비해서 나쁜 것을 구입할 수도 있겠죠. 이게 역선택이잖아. 답이 5번인가 보네. 리뷰 시스템 방금 했던 거 평점 제도는 끊고요. 정보 우위에 있는 측이 정보가 적은 측보다 상대방의 숨겨진 특성을 더욱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거 맞아? 왜 아니죠? 뭐라고 안 들려? 하나도 안 들렸는데. 그러면 리뷰 시스템과 평점 제도는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평판 구축과 관련 있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정보 우위에 있는 측이 정보가 적은 측보다 상대방의 숨겨진 특성을 더욱 용이하게. 이거는 오히려 리뷰 시스템이라든가 평점이 아니라 뭐가 좋겠니? 아까 얘기했던 뭐가 좋겠어요? 맨 마지막에 했던. 응? 지금 이거는 평판 구축이잖아요. 근데 이건 오히려 상대방의 숨겨진 특성을 더욱 용이하게 파악하는, 이건 선별이 더 가깝지 않니? 맞죠? 아까 얘기했던 설문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방금 읽었던 거 5번.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한번 또 확인해 봅시다. 이번에도 역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것인데, 자 2번 문제 보세요. 신호 발송 균형이 성립하면 끊고요. 시그널을 보내. 그래서 균형이 성립됐어. 그럼 시장 참여자들은 자신의 선택을
변경하지 않는다. 왜요? 그렇죠. 더 이상 바꿀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맞죠? 이게 아까 우리가 세 번째 단락에서 읽었던 거야. 2번 보세요. 현실에서 경제 주체들이 정보 취득에 서로 다른 비용을 제약을 갖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 상황 어때요? 이것도 맞죠? 완벽한 정보의 완벽한 어떤 그 공유는 없다라는 내용이야. 3번 정보 비대칭이 심화될수록 끊고요. 시장에서는 품질이 낮은 상품만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가 아니라 나타날 수 있다. 맞아 안 맞아 이거? 이것도 맞죠? 왜요? 자꾸 하게 되면은 자꾸 뭐라고 할까? 손해를 보게 되는 거니까. 보험회사 같은 경우도 봐봐. 정보 비대칭 같은 게 쭉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험료를 봤을 때 계속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단 말이야. 그 뭐라 그럴까? 그 혜택은 똑같은데 보험료가 계속 올라간다. 그 말을 뭐로 바꾼 거예요? 품질이 낮은 상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봐봐. 보장이 10개야. 보장 10개의 보장을 만약에 월 10만 원에 납부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정보 비대칭이 너무 심화돼서 보험회사에서 손해를 봐. 그럼 똑같이 10개를 보장해 주는데 보험료가 12만 원이 인상됐어. 그러면 상품은 그대로인데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보다 이게 더 뭐가 되는 거야? 품질이 낮은 것이 되는 거죠. 가격 대비. 그러니까 맞아 안 맞아? 맞죠? 4번 보시죠. 4번. 정보가 부족한 측은 끊고요. 정보가 많은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숨겨진 특성을 드러내도록 유도할 수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보 비대칭 때문에 정보가 부족한 경제 주체가 정보를 많이 가진 경제 주체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상대와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나중엔 역선택이 발생한다. 그래서 부족한 측은 자꾸 정보가 많은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숨겨진 특성을 드러내도록 유도해야 손해를 보지 않으니까요. 5번 보세요. 숨겨진 특성이라는 게 있는데 숨겨진 특성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진 경제 주체는 끊고요. 정보 우위를 활용하여 거래 조건을 항상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 맞지? 왜냐? 나 이런 것도 갖고 있어요. 헉, 진짜? 그럼 우리 회사랑 그러니까 우리 회사랑 일하기로 거래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뭐 얘야. 여기서 봐봐. 숨겨진 특성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진 경제 주체는 예를 들어서 누구라고 할까? 땅을 잘 파는 고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내 정보가 많아. 그래서 거래 조건을 항상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어요? 항상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어요? 일단은 이거는 평판 구축과 관련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자의 숨겨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비대칭을 줄여가는 과정을 만드는 거지 언제나 거래 조건을 항상이란 말을 잡아봐. 왜 이게 항상 어딨어? 항상 유리한 오른쪽. 이게 왜 가능한 건데? 아니죠. 오히려 자꾸 얘기함으로 인해서 정보를 비대칭해서 대칭으로 가져가는 거지. 거래 조건 항상 유리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 비약.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의 답은 몇 번? 5번이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보 우위에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무조건 자기가 거래에 유리하다라고 본다는 것은 비약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3번 볼까요? 자, 기억에서 디귿까지인데 아까 기억은 뭐였지? 신호발송인가요? 하나씩 봐봐. 기억은 신호발송. 자, 그러면 신호발송을 보시죠. 신호발송이라는 것은 정보 우위에 있는 측이 자신의 특성을 알리기 위해 끊고요. 비용을 감수하고 취하는 행동이다. 어때요?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나는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해서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취하는 행동이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어디 있었어요? 처음에 기억이 세 번째 단락이 있는데, 그렇죠. 세 번째 단락이 있죠. 자, 맞네. 맞으니까 땡. 그 다음에 2번 보시죠. 니은은 뭐야? 역시 같은 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선별이죠. 선별은요. 선별은 정보가 부족한 쪽이 상대방의 숨겨진 특성을 추론하기 위해서, 맞잖아요. 보험회사가 피보험, 그러니까 보험을 들으려고 가입하는 사람에게 설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의 이 특성은 뭐다라는 것을 파악해내는 전략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자, 3번. 그럼 디귿은요? 디귿은 페이지를 넘겨야 되겠지. 디귿이 아까 얘기했던 평판 구축, 뭐 리뷰 이벤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 디귿은 끊고요.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 리뷰 시스템과 평점 제도를 통해, 이건 아까 했으니까 그대로 맞죠. 4번 보시죠. 4번. 기억과 니은은, 즉 신호 발송이라는 것과 선별은요. 끊고요.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각각 동일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각각 동일한 비용? 각각 동일한 비용이 돼요? 아까 상이하다라고 하지 않았어? 지문에 상이하다는 게 있었고요. 여기 보면 기업 같은 경우, 즉 신호 발송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시장 참여자에게 동일한 비용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야 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억 자체가 틀렸습니다. 니은도 역시 틀렸죠.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는 내용을 마치 있는 것처럼 설명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기억은 신호 발송, 니은은 선별, 디귿은 평판 구축인데 얘네들은 모두 끊고요. 정보 비대칭 때문에 발생하는 역선택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은 안 돼도요.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역선택 방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다. 이거는 뭐 종합 정리 말이니까 3번의 답은 몇 번이 되나요? 4번이 되겠죠. 4번 보시죠. 4번. A의 이유를 한번 추론해 볼까요? A의 이유. 자, A가 뭐예요?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와서 아까 얘기했던 거야. 신호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숨겨진 특성이 우수할수록 신호 발송 비용이 낮아야 한다. 다시 한번요. 세 번째 단락 거기 중간 부분 보면 A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 이때 신호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숨겨진 특성이 우수할수록 신호 발송이 낮아야 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신호 발송 균형의 성립 조건이에요. 1번. 신호 발송이 높다면 신호에 대한 고용주들의 신뢰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맞을까요? 신호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려 한다는 것은 결국엔 뭘 의미하는 거야? 고용주들의 신뢰성이 낮아질 필요는 없지 않니, 얘들아? 고용주들의 신뢰성이 낮아지는 것과는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냥 이게 뭐 딱히 없네요. 봐봐. 만약에 신호 발송했을 때의 그 신호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려면 일단 우수한 특성을 가진 쪽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신호를 발송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수한 특성을 가진 쪽이. 그래야 유효한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조건입니다. 따라서 신호 발송이 높다. 이거는 고용주들의 신뢰성이 낮아진다는 상관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거네요. 땡. 2번. 우수한 특성을 가진 구직자의 신호 발송 비용이 낮아야 무슨 뜻일까요? 신호 발송이란 것은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이 자신이나 내가 만든 상품의 특성을 좀 더 알리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정보가 부족한 쪽은 그 나에게 그러니까 정보가 많은 쪽에서 보내온 신호를 보면서 아, 저 상품은 아니면 저 사람은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구나. 즉 신호 발송 비용이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돼야 된다. 뭐 이런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은요. 결국에 뭐예요? 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거랑 신호 발송 비용이라는 거랑 얘는 또 아무런 연결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얘는 얘고 얘는 얘인 거지. 그럴듯하게 얘를 묶을 필요가 없다. 서로 연결이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신호 비용 발송이 낮을수록 우수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더 많은 구직자가 신호를 발송할 수 있어. 이게 뭐죠? 신호 발송 비용이 모든 구직자에게 낮아진다면 우수한 특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신호를 보내게 되겠죠. 그럼 시장이 엉망이 되겠죠. 시장의 효율성은 떨어지겠죠. 4번. 우수한 특성을 가진 구직자의 신호 발송이 더 높다면 우수한 특성을 가진 구직자의 신호 발송이 더 높다면 낮아야 하는데 그들이 신호 발송을 통해 얻는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아, 틀렸어요. 우수한 특성을 가진 구직자의 신호 발송 비용이 더 낮아야지. 5번이 돼야 되겠네요. 신호 발송 비용이 만약에 동일하다면 모든 구직자가 동일한 신호를 보내겠죠? 그러면 아무런 개이득 같은 정보 전달로 인한 이득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차등적일 수밖에 없다. 동일한 신호 발생 비용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마지막 5번. 자, 보험회사 문제 또 나왔습니다. 보험회사. 자, 보험회사가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의 사고 이력을 분석해봤어요. 그랬더니 높은 사고율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우리 회사가 호구짓을 하고 있었네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야. 보험회사는 평균적인 사고율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긴 했는데 가입자들 중에서 사고 위험성이 낮은 사람들은 보험료가 싸서 보험 가입을 꺼렸어요. 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이게 역선택 아닌가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요? 가입자 모두에게 운전습관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이게 티맵이에요. 운전습관. 그래서 이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또한 장기 가입자에 대해 무사고 할인 제도를, 무사고면 또 할인되고요. 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운전습관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는 끊고 저위험 고객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맞죠? 싸지네. 보험금 과다 지급 문제를 회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겠죠. 2번, 보험회사가 직면한 문제. 어떻게 하지? 우리 회사 비용 많이 들 텐데 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보험에 가입하면서 발생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 역선택 때문이라고요. 맞으니까 땡. 3번, 보험회사가 평균적인 사고율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했던 것은 끊고요. 가입자들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자꾸 평균을 잡은 거야. 평균을 잡으면 잡을수록 보험회사는 손해였던 거죠. 왜? 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애들이 위주로 가입을 하다 보니까요. 맞네요. 4번, 운전습관 데이터 제출 요구는 팀의 그 운전과 관련한 데이터 이런 거예요. 가입자 위험 유형에 따라 차별적 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끊고요. 고위험 가입자의 자발적 신호 발송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신호 발송이라는 것은 일단 뭐였어요? 신호 발송이라는 거. 아이고, 이렇게. 신호 발송이라는 것은 뭐예요? 대답해봐.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이 자신의 숨겨진 특성을 자발적으로 알리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 이 보기 박스를 보세요. 보기 박스의 운전 습관 데이터 제출 요구 같은 경우는 뭐야? 보험 가입자가 숨겨진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보험회사가 그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발적 신호 발송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문제 좋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의 답은 4번이고 5번 보세요. 장기 가입자 무사고 할인 제도는 오랜 계약 유지를 통해 저위험 가입자가 무사고라는 평판 구축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숨겨진 특성을 알리는 겁니다. 나 운전 20년 했는데 한 번도 사고 난 적 없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숨겨진 특성을 알리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괜찮죠? 자, 좋습니다.